그 애가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하고 인사할 때 저는 웃으면서 그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하고 단정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남편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진실을 들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3이에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20대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내 이름 석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 그랬잖아요. 큰딸 현주는 일찍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문제는 늘 막내 태호였습니다. 올해 43이에요. 태호는 늦게 철든 아이였어요. 30 중반까지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변변이 없었고 직장도 몇 번을 바꿨어요.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미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된 자식보다 못 믿어온 자식이 더 신경 쓰이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이번엔 진지해.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듣고도 흐지부지 됐으니까요. 그냥 그래, 잘 됐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몇 달 뒤 태호가 직접 데려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날은 10월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산했어요. 잡채 만들고 갈비찜 올리고 전도 부쳤습니다. 남편한테는 오늘 태호가 여자 데리고 온대라고 말했고 남편은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평소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신문 보고 커피 마시고 TV 보고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호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갸름한 얼굴, 눈이 컸고 피부가 하였어요. 나이는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베트남 사람이라고 했지만 한국말을 꽤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린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인사하는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괜찮은 아이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외국 여자라는 것도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도 걱정됐지만 직접 보니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태호가 들어오자 일어났는데 린을 본 순간 멈췄습니다. 그냥 멈춘 게 아니에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색이 하얗게 변하는 걸 제가 봤어요. 순간적으로 뭔가를 억누르는 것처럼 턱이 약간 떨렸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처음 온 여자 앞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서 와라고 했고 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린의 눈도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식사 자리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태호는 린 자랑에 여념이 없었어요. 베트남에서 일하다가 만났다고,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다고, 지금은 서울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어요. 린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보는 것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한국에 온 계기가 뭐냐. 대답 하나하나가 성실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내내 거의 말이 없었어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날따라 유독 심했습니다. 밥만 먹고 가끔 태호 말에 그래 하고 짧게 대꾸하는 게 전부였어요. 린과는 눈도 거의 안 마주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이 외국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설마 그 이상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태호가 엄마, 우리 결혼하고 싶어 반대하지 말라고 말했고 저는 좀 더 알아가 봐야지라고 했습니다. 린은 천천히 생각해주세요라며 다시 꾸벅 인사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척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걸 숨소리로 알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고 뭔가를 뒤적이다가 제가 들어가면 얼른 닫았습니다. 전화도 밖에 나가서 받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요, 요즘? 아무것도 아니야. 태호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남편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그 옆모습이 낯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예민해졌겠지. 아들 결혼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겠지.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뽑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한 채 그 가시가 거기 있었어요. 결정적인 건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큰딸 현주가 놀러 왔다가 저하고 단둘이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태호 여자친구 성이 뭔지 알아? 응우엔이라고 했나 왜? 현주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돼? 응, 말해봐. 엄마가 화낼 수도 있는데. 현주야. 그냥 말해. 현주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나 우연히 봤어. 아빠가 린 씨한테 전화하는 거.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서 조각이 맞춰지질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집에 갔다가 아빠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걸 봤는데 내가 보이지 않았나 봐. 아빠가 분명히 리나, 너 왜 거기 나타난 거야? 라고 했어. 엄마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현주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확실한 건 모르는데. 근데 엄마한테 말 안 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서. 린이 아빠를 알아?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아빠가 린 씨 이름을 알고 있었어. 저는 남편한테 바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물어보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일주일을 버텼어요. 밥 짓고 청소하고 평소처럼 지내면서. 근데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디서 만난 걸까? 얼마나 됐을까? 설마 아직도 연락하는 건 아니겠지? 태호는 알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무섭게 드는 생각, 설마, 정말 설마. 린이 그걸 알면서 태호한테 접근한 건 아니겠지.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뉴스 보고 있는데 제가 TV를 껐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할 말 있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으려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눌렀어요. 린 알아요?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남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어떻게 알았어라고. 했습니다. 부정을 안 했어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 얼마나요? 10년 전에 잠깐. 10년 전 태호가 33, 제가 53이던 해. 저는 그 해를 기억합니다. 그 해에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6개월을 장례 뒤처리하고 제삿날 챙기고 정신없이 살았던 해예요. 남편은 그때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녔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장 때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소리가 나질 않았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말했어요. 먼저 끄는 거야. 내가 오래전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순자야. 그 여자가 왜 태호한테 왔을까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대답을 모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딸 집에 갔습니다. 현주한테 전부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며칠 있어도 되냐고 했고 현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을 내줬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현관에 서서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인사하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정하다고 생각했던 게 계산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사실을 다 모르니까 혹시 린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태호 아버지가 그 아저씨인 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알면서 온 걸까요? 저는 밤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사흘 뒤에 태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딨어? 아빠가 엄마 없다고 하던데. 현주 집에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한테 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내 여자친구가 엮인 얘기를 아무것도 아니야. 좀 쉬러 왔어.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태호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제가 뭔가를 숨기면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태호야, 응, 린이 좋은 사람이야?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아니야, 그냥. 엄마, 외국인이라서 그래.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걸 태호한테 말해야 하는 걸까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호와 린의 관계가 끝날까요? 태호가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하지 않으면 태호가 린이랑 결혼을 하면, 그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저는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될까요? 어느 쪽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60년 인생에서 저는 늘 선택을 가족을 위해 해왔습니다. 내가 참아야 가족이 유지된다고, 내가 모른 척해야 집이 조용하다고.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섭게 굴어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무시해도 그냥 넘겼어요. 내 꿈, 내 하고 싶은 것들, 다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애들 크면 한다고. 그런데 나중이 왔을 때 저한테 남은 게 뭔가요? 아들 여자친구가 남편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라는 사실. 30년을 바쳐도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현주 집에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남편한테서 문자가 여러 번 왔습니다. 집에 와 밥은 먹었어 할 말 있어 미안해.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처음엔 분노 때문이었고 나중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현주는 별말 안 했어요. 밥 차려주고 같이 TV 보고 가끔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게 충분했어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현주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그게 솔직한 거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뭔데? 더 이상 모른 척은 못하겠다는 거.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엄마 집에 돌아온 건 8일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짐을 방에 넣고 손을 씻고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앉아요. 남편이 앉았습니다. 나도 앉을게요. 저도 앉았습니다. 할 말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그건 알겠어요. 다시는 연락 안 했어. 10년 전에 끊고 난 뒤로 그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태호가 그 아이를 데려올 줄은. 당신도 몰랐겠죠. 남편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를 느꼈는데 연민인지 분노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린이 알고 온 건지 모르고 온 건지 그건 알아야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알아봐야죠. 어떻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이건 당신이 만든 일이니까. 저는 태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보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태호를 만났습니다. 태호가 오자마자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제 얼굴을 살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야. 응, 말해봐. 린이 아빠를 아는 것 같아. 태호가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세한 건 나도 다 몰라. 근데 아빠가 린 이름을 알고 있었고 내가 물어봤을 때 부정을 안 했어. 태호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나도 전부는 몰라. 근데 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태호가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린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야지. 만약에 린이 알고 있었으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겨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다니. 제가 태호 손을 잡았어요. 태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호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그냥. 그날 이후 린이 태호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호가 직접 물어봤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아냐고. 린은 처음엔 뭔 말이냐고 했대요. 그런데 태호가 아버지 이름을 말했을 때 린이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문자가 왔대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만나서 하고 싶어. 둘이 만났고 태호는 그 자리에서 린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대요. 태호를 소개팅으로 만났고 그때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사귀면서 집안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 직업이랑 사는 동네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고 태호 아버지 사진을 봤을 때 확신했대요. 린은 그때 헤어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했대요. 태호가 너무 좋아서 린은 태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빠, 나 오빠 아버지한테 원한 같은 거 없어. 나쁜 마음도 없어. 그냥 오빠가 좋아서 계속 만난 거야. 근데 잘못한 거면 미안해. 12장. 린이 나쁜 사람인가요? 태호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린이 나쁜 사람인가요? 모르겠어요. 알면서 숨겼으니까 잘못은 했겠죠. 하지만 그게 태호를 이용하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 용기를 못 낸 건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그 판단은 태호가 해야 합니다. 저는 태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게 내 인생이니까. 엄마는 어때? 엄마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 그 여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렇겠지. 근데 태호야 내가 뭘 선택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태호가 조용히 고마워 엄마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말을 하긴 하는데 예전의 그 말투가 아닙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어딘가 거리가 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풀리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30년의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하죠? 이 상황에서 이혼 생각을 왜 안 하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63입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 두렵다는 게 솔직한 말이에요. 겁쟁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혼자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평생 참아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이라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용감하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예요. 태호는 아직 린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태호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클지 엄마로서 안쓰럽습니다. 린이 어떤 선택을 할지, 태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저는 태호 곁에 있을 겁니다. 그게 어미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이 나이에도 배우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 내 삶이 가족의 희생물이 아니라는 것. 늦게 배웠지만 지금이라도 아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본 것 같은 얘기인가요? 우리 나이 또래분들은 아실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 느낌. 내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더 많이 불렸던 세월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한 선택도 해도 된다는 걸.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